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약간의 치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치환을 AB를 여기다가 AB를 X라고 두고 BC를 Y라고 두고 CA를 Z라고 두게 되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돼요. 그럼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 곱셈공식 변형해 보면 이게 있었죠. 세계항의 제곱식은 세계항을 전체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2 xy yz zx 이 식 기억나요? 네. 그럼 이거대로 한번 여기다 다시 배열해 보면 문제에 맞게 배열하다면 x는 ab, y는 bc, z는 ca 이렇게 배열될 텐데 여기를 한번 써봐야 돼요. x, y는 얘랑 얘랑 곱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ab 제곱 c가 되고 yz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곱하라는 뜻이니 ab c 제곱이 되고 zx는 첫 번째, 세 번째를 곱하면 a 제곱 bc가 되죠. 이해되나요? 네.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 개항에 공통적으로 a, b, c를 가지다 보니까 a, b, c를 인수분해 하듯이 바깥으로 빼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a, b, c를 빼내게 되면 여기는 b 하나 남고 여기는 a, b, c 빠져나오면 c 하나 남고 얘는 a, b, c 빠져나오면 a가 하나 남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면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약간의 치환을 거쳐보면 이 식의 값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제 갖다 끼시면 돼요. 얘는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죠. 얘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는 몰랐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a, b, c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얘가 0이 돼서 지워질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랑 얘를 연계하다 보니까 이 공식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또 공식 그 공식이에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bc ca 이렇게 되는 공식. 여기다 집어넣어요. 0의 제곱 0 3 플러스 2 그리고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이만큼을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따라서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 문제 정답은 4분의 9가 됩니다. 건널비가 148.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앞쪽에 비슷한 게 있었죠? 뭐 이런 문제들. 직육면체 있고 여기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 높이를 C라고 보게 되면 이 직육면체 모서리의 합 걔는 4,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건널비의 합 그러면 EAB, EBC, ECA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면 여기는 이 길이를 계산해야 돼요. 이 길이. 얘는 피타고 정리에 따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다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대각선을 긋게 되면 이거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우다 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암기성에 가깝죠.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 이 문제가 뭐에 관련된 공식이 되냐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공식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EAB, EBC, ECA가 돼서 여기는 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모서리와 관련된 식인 거고 얘는 대각선과 관련된 식인 거고 얘는 이 자체 그냥 건널비가 되는 거죠. 건널비 총합.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 이건 약간 변형 문제로 보시면 돼요. 살짝 여기에 대한 이런 형태의 변형 문제.
그럼 BG, 그 다음에 GD, 그 다음에 DB, 지금 그림상에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들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시오인데 어쨌든 이 문제도 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BG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 정리해요. BG의 제곱은 선분 BF의 제곱 플러스 선분 FG의 제곱. 피타고라 정리해요. 여기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이제 여기 BG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BF는 지금 C가 되고 여기 있는 FG는 A가 되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은 패턴대로 선분 GD 얘 제곱은 얘랑 얘랑의 제곱의 합이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고 마지막 선분 BD의 제곱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다 더하면 되죠. 좌변을 더하라는 얘기는 우변을 더하라는 얘기인데 요 세 개씩을 더하다 보니까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결국은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랑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아까처럼 비슷한 형태. 이제 조건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건널비 가로 세로 높이를 ABC로 뒀으니까 EAB 플러스 ECA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얘가 건널비의 총합이에요. 건널비는 148. 모서리 길이의 합 얘는 4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직육면체 모서리 총합은 60. 되셨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얘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대각선 길이에 관련된 거 있다고 그랬죠. 정리해보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여기 요걸 양변을 4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나 나오죠? 15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우고 얘는 이제 15가 이렇게 될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AB, EBC, ECA가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 225가 되고 우변, 이제 얘를 구하는 거고 얘는 갖다 쓰시고 148 넘기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의 합은 148을 빼내시는 거니까 3 나오고 7 나오고 네, 73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여기 2배죠. 내가 원하는 답은 2배 146 이렇게 됩니다. 뭐니까? 7이잖아. 네. 154.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5. 여기까지 일단 써보면 fx를 x-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가 5입니다. 이렇게 써졌고 qx를 x-2로 나누면 몫은 안 나와 있으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기로 붙일게요. 나머지는 10입니다. f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q2',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 2야.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이랬을 때 AB 값을 구해서 이제 저 식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위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F1의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0이 되는 값을 일단 식에다 항등식이라 양변에 대입해야 되고 밑에 있는 식에서는 얘가 나눈 식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양변에 대입해야 되면 Q2의 값은 1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너무 명확히 정해져 있죠? 얘랑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0 되는 값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x에 1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1인데 f1은 얼마였냐면 5였죠. 좌변이 5로 바뀌어요.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이게 쭉 다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
자, 인데, 이제 문제는 x에다 이제 순서대로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fe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쭉, 이게 0이 되면서 쭉 지워지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인데, 문제 조건에 보면 우리는 fe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뭐를 아냐면, q를 알죠. 그럼 q를 가지고 fe를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위에는 1번식에다 강제로 2를 대입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f2가 되고 우변은 얘가 2로 바뀌죠. 2 빼기 1, 1이에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q2 더하기 5. 이해될까요? 무슨 말이지? 네. 근데 q의 값이 얼마였나요? 10이었죠? 여기다 이제 10 집어넣어요. 그럼 10 더하기 5, 15. f의 값이 15네요. 여기다 이제 15를 갖다 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b는 지워지고 2a 빼기 a는 a가 남고 15에서 5를 빼면 10이 남고 a값 10을 집어넣어서 넘기면 b값은 마이너스 5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3a 플러스 b, 3a, 30 플러스 b, 25가 정답이다. 다음이 항등식일 때 a, b, c에 대해서 저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 쉽게 풀이하는 풀이가 있고 원풀이가 있는데 일단 원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원풀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우변식인 얘를 조립제법 해봅니다. 근데 계속 x-1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x-1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식 3차의 개수 1,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항. 자, 1 가지고 한번 조립제법 처음 일단 시도를 해봐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남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라는 문제가 아닌데 왜 조립제법을 쓰시는 겁니까? 보통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방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 쓰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죠? 한번 써보면 이래요. 저 3차식은 x-1과 x제곱 플러스 3x의 곱이죠. 근데 다시 이 식을, 이 오른쪽에는 x-를 빼고 x제곱 플러스 3x를 다시 x-1로 또 한 번 더 나눠봐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이제 나눈다는 뜻은 못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쓰겠다는 뜻이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안 바뀌었고 여기가 바뀌어요. 이게 뭘로 바뀌죠? 이 2차식은 여기 있는 1을 집어넣어서 나온 1차식인 x-1과 얘 곱이죠. x 플러스 4의 곱이고 누구의 합이냐면 4의 합 이렇게 이쪽 가로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면 저거 만들려고 지금 준비 과정을 만들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여기 있는 식을 또 x에 1 집어넣어서 또 조립제법.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끝에 5가 남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얘가 어디냐면요. 얘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는 이 부분을 x 플러스 4를 x-1로 나누면 x 플러스 4를 x-1로 나누면 못과 곱해주죠. 못과 곱해주고 나머지 5의 합으로 이 부분만 다시 바뀌어서 처리돼요. 그럼 여기를 헷갈리지 않게 해서 순서에 안 맞긴 하는데 그 대괄호를 쳐놓을게요. 여기를 헷갈리지 않게.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한번 쭉 써볼게요. 지금 정리한 거를. x-를 제일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들어가고 여기 x-1이 있었고 여기 대괄호가 들어가죠. 이 x 플러스 4가 이 대괄호 x-1 곱하기는 생략할게요. 플러스 5 뒤에 더하기 4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x-1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한번 이렇게 분배해봐요. 그럼 여기 중괄호만 써보면 이렇게 분배되면서 x-1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분배되면서 5 가로 x-1이 되고 뒤에 4는 분배되지 않죠.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다시 여기 중괄호 앞에 있는 x-를 또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나란히 3번 분배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분배하게 되면 여기 안 썼다. 맨 끝에. 여기. 죄송해요. 이거 3차로 x-를 나누면 얘가 몫이지.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나머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뒤에 나머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x-1은 여기다 분배되는 거 아니죠? 그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머지 가로 안에만 분배하는 거니까 여기다 분배하면 x-1이 3번 플러스 5 곱하기 x-3 2번 플러스 4 곱하기 x-1 1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처식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x-1의 제곱 앞에 있는 이 계수 5가 a가 되고 x-3번 곱해져 있는 이 계수 4가 b가 되고 맨 끝에 상수항이 c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 식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비교가 되나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있는 이 3차식을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저 식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x-1이 3번씩 보이기 때문에 일단 x-1이 0이 되는 1로 저 3차식을 조립제법 3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 3차식을 1 가지고 한번 조립제법 먼저 시도해보면 x-1과 얘 곱이며 나머지 합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저 3차식, 요 3차식은 x-1과 여기에 곱이며 이거겠죠. 나머지 1의 합입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여기 x제곱 플러스 x 3x라는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x-1로 인수분 조립제법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얘기죠. 여기만 x-를 한번 나눠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x-를 나누겠다는 뜻은 1을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을 하겠다는 뜻이고 조립제법을 이렇게 해봤더니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얘랑 곱해지죠. 1이 곱해지는 게 아니고 1 집어넣은 거니까 x-1과 곱해지는 거예요. x-1과 얘 곱이에요. 이렇게. 뒤에 나머지 4의 합.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x-1을 빼고 또 남아있는 이 몫인 x 플러스 4를 여기 2라고 4가 있었던 이 부분을 또 x-를 한번 더 나눠 보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5가 되고 그러면 x-1과 몫이 1이 된 거죠. 1을 곱하고 5를 더하면 2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x-과 1을 곱하면 x-1이고 거기다 5를 더하면 x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4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x-과 1이 곱이고 나머지 5의 합으로. 그런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순서 있게 배열해 드렸는데 먼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나서 이 부분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 앞에 있었던 x-를 중괄호 안에 있는 x-를 이 대괄호 안에다 한 번씩 분배해줘요.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됐고 다시 중괄호 앞에 있는 x-를 중괄호 안에 있는 항 세 군데다 나눠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맨 뒤에 붙었던 플러스 1은 계속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식과 완벽히 일치하는 꼴이 됐다는 얘기죠. x-3 3번, x-2번, x-3번 이렇게 x-3 3번, 2번, 1번 이렇게 되는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개수를 갖다 베껴다 쓰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유도한 건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씩 다 조립제법도 써야 되고 식을 계속 쪼개놓고 분배하고 다시 모으고 차수별로 정리해야 되고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라 좀 더 개념은 이렇게 익혀야 되겠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이 개념 잘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식을 계속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알기는 알겠는데 어쨌든 복잡한 건 사실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간편하게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그 다음에 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1창 앞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맨 끝에 상수 이렇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1, A, B, C 얘가 누군지를 봤더니 그죠? 얘가 1이 있죠? 5 있죠?
4 있고 1 있는데 이 숫자 잘 보세요. 1, 5, 4, 1. 옆에 조립제법을 옮겨갑시다. 1, 5, 4, 1을 찾아보니까 1, 5, 4, 1 이랬네요. 그럼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용도로 본다면 이렇게 식을 다 나열할 필요 없이 x-1의 세조까지 있으니까 x-1이 3번 쓰이고 있고 그럼 x-1이 0이 되는 1 가지고 이 3차식을 조립제법 3번 한 다음에 맨 끝에 남아있는 목과 끝에 붙어있는 나머지를 주룩 반대로 올라가면서 맨 앞에 있는 거를 3차항 계수인 1로 보고 여기서는 1로 보고 그 다음에 2차항 계수를 A로 보고 1차항 계수를 B로 보고 상성을 C로 보면 정확히 답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렇게 풀면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요. 만약 이 문제를 좀 바꿔놔서 x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자, 다음 식을 계산했더니 이제 막 만들어낸 거예요. a 가로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c 가로 x 마이너스 2 플러스 t ABCD를 구하시오. 그러면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이렇게 3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얘가 0이 되는 값인 2를 가지고 조립제법 몇 번 하라고요? 3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2 한번 쓰시고 또 여기서 2 한번 쓰시고 또 2 한번 이렇게 쓰시다 보면 여기 나머지 하나 남을 테고 여기 나머지 하나 남을 테고 여기 나머지 하나 남을 테고 여기 뭐가 붙어요? 이 3차항 계수가 붙어요. 얘가 붙는다고. A. 그 다음은 B, C, D. 이렇게 여기는 A, B, C, D를 이런 순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림같이 세 모서리 길이가 각각 X, X, X 플러스 3.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네. 밑면의 가로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밑면의 세로와 이 직육면체 높이를 각각 X로 봤을 때 내부에 한 변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두 개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한 변이 1인 정육면체 구멍이 두 개 나와 있는 나무 블록이 있어요. 이게 정육면체, 정육면체. 안에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세정수 ABC에 대하여 이 나무 블록 부피를 정리했을 때 ABC 값을 구하시오인데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치 않은 게 어차피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는 전체 부피를 구하고 내부에서 지금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의 부피를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정육면체가 두 개 있어요. 그 두 개 부피를 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부피는 x제곱 x 플러스 3이 되죠. 괜찮나요? 그럼 정육면체 부피는 한 변기 1인 정육면체잖아요. 그럼 부피는 1이죠. 1, 1, 1 곱하는 거니까.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이거 분배.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조립제법 하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건 뭐 가지고 조립제법 해야 됩니까? 했더니 숫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1, 3, 0, 마이너스 2.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1이 아니죠? 네,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가지고 마이너스 1 집으면 0 나와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3차식은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저 ABC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A는 1로 보시면 되고 B는 2로 보시면 되고 C는 마이너스 2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걸 다 곱한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방식 PQ에 대해서 PX 플러스 QX를 X-3을 나눌 때 나머지가 8이고 PX, QX를 X-3을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저거를 X-3을 나눈 나머지를 구하셔. 식을 조금만 정리를 일단 좀 해봅시다. 이게 좀 내용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은 식을 쓰면서 또 중간 과정을 좀 유추하는 것도 괜찮아요. fx
걔를 x-3으로 나누면 몫은 qx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8. 이번에는 px, qx를 곱하는 거죠. 곱해놓은 식이에요. 걔를 x-3으로 나누면 몫은 q'x라고 구분해 쓰고 나머지가 6 입니다.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는 px의 제곱 플러스 qx의 제곱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목 q2'x 나머지 r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니 얘를 구하려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죠. 따라서 r의 값은 p3의 제곱 플러스 q3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식에 3, 3, 3,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모양을 보면 위에서도 그렇잖아요. 위에도 당연히 x에 3 집어넣어야 될 테니까 p3 플러스 q3의 값은 8이 되고 아래는 똑같이 3을 대입하게 되면 p3 곱하기 q3의 값은 6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역시나 그냥 풀어도 크게 관계는 없으나 적당히 치환 p3의 값을 지금 문자 a가 없으니까 a라고 쓰고 q3의 값을 b로 둔다면이죠. 그럼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는 8이라는 뜻이고 a, b는 6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p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a 플러스 b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 6, 12 52 이 답은 52가 된다. 이해될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 길이가 다음과 같은 3차식 세로 길이가 4n 플러스 4인 1차식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 내부의 한 변을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채울 때 필요한 정사각형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그림상 보면 결국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만들어졌는데 n 플러스 1의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꽉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좀 이게 내용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적당히 이게 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내가 한 변 길이가 만약 한 변 길이가 뭐 3짜리인 정사각형을 갖다 붙여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가로 길이를 이 정사각형을 따닥따닥따닥 갖다 붙더니 이 끝에 완벽히 딱 맞닥뜨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 가로 길이는 3의 배수 아닌가요? 그렇죠. 3. 한 장이면 3, 두 장이면 6, 세 장이면 9 이렇게 갈 테니까 3의 배수. 그럼 이 가로 길이는 3의 배수라면 여기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이 가로의 약수가 되겠죠. 가로 길이의 이가 약수가 될 거예요. 이 세로도 그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럼 n 플러스 1은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인 n 플러스 1은 가로 길이인 n세제곱 플러스 4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의 약수. 그렇죠? 네. 근데 약수와 같은 말에 문자를 쓸 때는 인수라는 단어를 쓰죠. n 플러스 1은 여기에 인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1의 4의 인수가 된다. 이해됩니까? 근데 밑에 있는 건 금방 알겠네요. 4로 묶어내면 아 얘는 세로 길이는 n 플러스 1과 4라는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분자만 위에 있는 것만 n 플러스 1의 여기는 이 3차식의 결론은 n 플러스 1과 뭔가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뜻이니 뭐 찾으라는 얘기죠? 인수분해에서 이 몫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3차식인데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을 구하고 싶으면 조립제법. 그래서 n을 x로 본다면 1, 4, 5, 2. 저 n 플러스 1을 우리가 이건 x 플러스 2의 개념을 본다. n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개념을 본다면 제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이런 느낌이에요.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그래서 요 뒤에 붙는 식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3차식을 n 플러스 1로 나누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변 길이 아까 말한 대로 3인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30이 있었고 여기는 뭐 15가 있었어요. 그럼 이 3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0이 되죠. 그럼 이 10이 뭐냐면 가로로 채워지는 이 정사각형 타일의 개수가 되겠네요. 10개가 채워진다 뜻이고 이 15는 3과 5의 곱이라 세로로는 5개 타일이 채워진다 뜻이죠. 그럼 한변 길이를 n 플러스 1로 본다면 곱해지는 얘가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를 놓을 수 있습니까? 이만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변 길이를 n 플러스 1로 본다면 곱해지는 얘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세로를 몇 개 놓을 수 있냐면 4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처럼 그럼 여기 놓을 수 있는 전체 타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가로 10개, 세로 5개를 곱해서 총 50개를 세울 수 있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가로로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개를 놓을 수 있고 세로로는 4개를 놓을 수 있으니 총 개수는 4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8. 네, 이게 놓을 수 있는 전체 정사각형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n이 얼마죠? 모르죠, n은. 처음 문제 자체 n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n이 나오면 그때 대입해서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401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플러스 i, 알파 베타는 4 플러스 3i일 때 저 식의 값을 구합니다. 통분이 필요해요. 통분. 분모가 서로 다른 걸 통분할 때는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하죠. 알파바 곱하기 베타바. 그리고 분자는 이쪽 분자에는 반대쪽 분모 곱해주고 이쪽 분자에는 반대쪽 분모가 곱해지기 때문에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를 좀 이쁘게 써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복소수 할 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알파가 있었고 어떤 복소수에 베타가 있었는데 그 켤레끼리 알파와 베타의 켤레를 더한 값은 알파와 베타라는 두 복소수를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켤레를 채도 답은 똑같아요. 이거 알고 있나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덧셈뿐 아니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분배되고 필요하면 같이 모을 수도 있고 찢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는 이렇게. 그러니까 켤레끼리 뺀 다음에 켤레를 한꺼번에 취하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보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곱한 것도 알파바 곱하기 베타바 각각 복소수의 켤레를 구한 다음에 그 켤레를 구한 다음에 곱하나 순서를 바꿔서 곱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답이 똑같아요. 이것도 베타바 분의 알파바는 베타 분의 알파의 전체 켤레를 취해도 같다는 얘기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얘는 알파바 베타바 각각의 켤레를 구한 다음에 곱한 거니까 얘는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켤레를 취해도 되고 쟤는 각각의 켤레를 더한 거니까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켤레를 취해도 되고 그리고 보니까 분모와 분자에 모두 다 바가 붙었죠? 네.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모두 바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분수에 한꺼번에 켤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분모 분자에 이렇게 분배된다 보면 되니까. 그럼 그리고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이게 알파 베타는 4 플러스 3i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플러스 i 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에 켤레를 취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 이거 실수화가 필요하겠죠? 실수화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 4-3i를 곱하고 그럼 얘도 4-3i를 곱하는 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계산하면 분모는 켤레끼리 곱하면 이렇게 배웠죠.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라고. 그다음 여기를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i, 이렇게 하면 플러스 4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i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d가 플러스 3으로 바뀌어요. 얘가 15 마이너스 5i. 얘는 얼마죠, 그러면? 25가 되죠. 복소수를 보니까 실수허수를 찢어놨죠? 요렇게 하나 써요. 25분의 15. 마이너스 25분의 5i. 5로 약분하면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1i.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으면 네. 지금은 우리가 구한 게 이걸 구한 거죠. 거기 이제 남은 거는 이 구한 값에 이제 켤레를 취해야 되니까 정답은 5분의 3 플러스 5분의 1i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질문이 마무리됐으니까